예, 안녕하세요. 윤봉희입니다. 예. 오늘 단대보고 통합학 오늘은 이제 시험을 봤어요. 이제 7월 1일 날 오늘 시험을 봤는데, 일단은 시험제 난이도 어떤 추세로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성적 분포, 그리고 앞으로 2학기 때, 특히 2학기 중간 때 어떻게 전략으로 갈 건지 그런 위주로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일단은 현재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 이런 파트인데 아직까지는 시험 보자마자 점수를 취합한 관계로 점수가 많이 모이지는 못했어요. 현재 한 30% 정도밖에 점수가 못 모였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1등급 컷에 해당하는 점수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체크한 거에 보자면은 만점짜리가 4명, 현재 4명 정도고, 이 중에 한 명은 서술형의 감점 여부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거가 만약에 맞게 된다면 만점 4명이라고 확정이 거의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거의 1점 감점 컷에서 한 문제 정도 객관식까지 해가지고 한 7명 정도. 요 인원수는 지금 4시 기준인데 또 인원이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붙고 있어요. 현재 지금 10명 이상으로 지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인원수, 96에서 92점 사이, 요 사이 컷에서 아마 1등급 컷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요 인원수도 지금 많이 늘었어요. 지금 시간이 한 2-3시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수가 계속 문자로 전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요 인원수도 현재 지금 20명을 넘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원수가 되겠고, 나머지 인원수 보시면 이 밑에 있는 인원수는 시험을 못 본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자, 성적을 좀 안 보내 와가지고 이 인원수가 좀 체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1등급 컷은 대략 지금 현재 물론 수강생들 자체가 일단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 전체 평균보다는 1.2점 정도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저희 이제 아이들만 가지고 평균을 내본 결과 대략 한 95점 정도 전후로 1등 컷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현재까지는 아직 자료를 더 모아봐야 되겠지만 요 정도 자료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평입니다. 이번에 1학기 기말고사 대략 어떻게 나왔냐라고 보게 되면은 일단 작년과 좀 비교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하고 난이도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작년 난이도가 조금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난이도였기 때문에 올해 난이도로 보자면은 대략 평균적인 중간 정도, 바뀐 통합학에 대해서 1학기 중간고사보다는 조금 쉬워진 듯 하지만 전체적으로 단대보고 분위기를 봤을 때는 어찌가 됐거나 작년에 비해서는 약간 조금 어려워지는 추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다행히도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어떤 자료들, 어떤 그래프들, 어떤 문제 유형들, 이런 유형에서 대부분들은 출제가 거의 다 나왔어요. 거의 100% 성립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약에 이 문제지를 받아봤을 때 많이 생소한 느낌은 들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아이들 몇몇하고 지금 통화도 많이 해봤는데 이게 많이 생소하지 않았고 잘 풀었다. 많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끝까지까지 풀었다. 다만 대신에 이제 제대로 하나하나 따지면서 문제를 풀다 보니 시간이 조금 약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괄목하는 거는 이번에 변별력 파트는 어찌가 됐든 간에 물리 파트였습니다. 물리 파트가 좀 계산 문제로 가게 되면은 물리 1에 해당하는 난이도까지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제였었는데, 계산 문제는 크게 다행히도 어렵게는 나오진 않았어요. 계산 문제가. 대신에 이제 지구과학하고 생물 이런 파트에서 좀 언어적으로 딱딱 떨어지지 않죠. 약간 두리뭉실한 표현을 좀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혼란을 좀 겪은 아이들이 좀 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성적차가 바로 여기서 많이 결정되게 되는 지구과학하고 생물 파트에서 이게 조금 이번 시험의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과학 파트 특히 객관식 문제 2문제 정도와 그 다음에 생명과학 쪽에 서술형 부분 점수에서 단어 선택에 따라서 한 1.2점 정도, 이 정도가 조금 많이 최상위 등급 안에서는 상당히 석차에 큰 영향을 좀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점 전후로 1등 컷이 대략 지금 평균치로 나오게 됐는데, 앞으로 뭐 성적대가 더 많이 보강이 되면은 이 점수대는 조금 이제 수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현재까지는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 요번에 대략 보게 되면은 거의 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했던 주제랑 거의 문제 유형이라든가 보게 되면 거의 다 100% 일치했어요. 이런 유형도 저희가 요 문제가 오늘 요번 나왔던 기출문제, 오늘 시험 봤던 거고, 이건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인데, 이 그래프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숫자가 됐고, 요 부분만 지엽적으로 따가지고 문항을 꾸미셨어요. 그리고 요것도 보게 되면 전체적인 물질에서 그래프도 거의 동일하게 에너지 관련돼서 동일하게 되셨고요. 그림이요 거의 100% 똑같게 출제가 됐습니다. 내용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또 출제가 또 보기 문항도 일부 겹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파트들은 기본적인 유형이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유형에서도 중요한 건 보기 문항이겠죠. 보기 문항이 얼마나 많이 겹쳤느냐. 그래서 보기 문항도 상당히 많은 유사성을 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파트들, 그림과 유형 100% 거의 다 동일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도 내용적인 부분이 여기서 100%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파트는 그림 좀 다르지만 역시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다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서 이런 파트들 때문에 조금 실수하는 학생들 많거든요. 가속도 같은 방향이라든가 힘의 방향 묻는 내용들 여기 정리를 좀 한번 들어갔었어야지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거의 실험적인 유형들, 조건들, 변인 통제 다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네, 물질의 이동에 따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도 그림적으로 볼 때, 내용적으로 볼 때 이렇게 선택 항목 찾는 문제, 이 문제는 조금 유형만 조금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림만 조금 수정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중력 가속도가 달라졌을 때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유형에 대해서 문제 동일한 방식으로 출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그림만 다를 뿐 주장하는 내용, 주제는 명확하게 동일하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동일하죠? 이거 속는 시간 그래프 갖다가 옛날에는 단대부가 이런 대놓고 통합각에서 시간에 따른 속력이라든가 이런 물리적인, 그러니까 순수 물리적인 부분은 조금 배제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출제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부분도 정확히 이런 문제들 많이 연습해 왔기 때문에 크게 이 부분에서 실수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었다고 보고요. 네, 운동량, 충격량 관계도 같은 그래프지만 내용적으로도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 갖다가도 내용적으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그래프는 그림까지 100%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게 되면은 숫자만 살짝 바꿔서 출제가 되신 경향, 이런 경향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내용도 그래프 모양만 조금 다를 뿐이지 내용은 동일하게 100%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보아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였었는데, 네, 이런 것도 문제 틀만 좀 다르을 뿐이지 문제 유형이 100%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은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크게 문제 풀면서 어렵다라고는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이 이제 시간이 좀 할애가 되면서 좀 그런 부분 좀 고민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중요한 거는 이제 기말고사. 기말고사 저희 준비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2학기 이제 기말고사, 중간고사 준비가 들어가야 되겠는데. 어찌가 됐든 간에 당장 닥친 거는 이제 2학기 중간고사죠. 정말 준비 잘 해줘야 돼요. 이게 여름방학 끝나자마자 바로 한 달, 채 남짓한 시간 동안에 거의 동일한 시험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해결해 줘야 되고, 또 그만큼 시험 범위도 만만치 않거든요. 화학 파트가 거의 60% 이상 차지하게 되고, 이런 지엽적인 파트도 상당히 암기 내용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계약한 다음에 한 달 동안에 이거를 준비한다. 정말 무리가 클 거예요. 과학만 아이들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분명히 많이 타이트하고 충분한 문제를 못 푼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벌써 말씀드리지만 여름방학 때를 같이 이용해서 내신 기간까지 계속 쭉 연결되는, 그래봤자 딱 2달이거든요. 동일해요. 다른 정기고사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활용해서 여름방학 기간은 2학년 때, 3학년 때 별 물학생제 하면 좋긴 좋은데, 그보다는 당장 닥칠 2학기 중간고사 파트에서 집중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정말,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험 범위만 보자면 천지 단대부고는 교과서 그대로 쭉 순서대로 나가는 학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리 파트가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빠질 거예요. 그래서 물리 파트가 빠질 거고, 나머지가 이제 화학 파트,
지구과학, 생물 파트가 되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화학 파트가 상당히 변별력이 높게 나올 겁니다. 계속 추세가 어려워지는 추세고요. 단대보고 올해 보니까 1학기 중간고사 때 어렵게 내고 기말 때 평균을 맞추고 약간 이런 분위기라면은 분명히 이 파트 상당히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이 파트 상당히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 여름방학 이용해서 완벽하게 내용 숙지가 좀 필요할 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 파트와 지구과학 파트는 주제로 보자면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연 선택이라든가 생물의 다양성 이런 파트인데, 이런 파트들일수록 더 저희가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요번에도 뭐 물리 파트가 어려운 주제라고 해서 아이들이 많이 연습도 많이 했는데, 사실 물리 파트보다는 지구과학 파트라든가 생물 파트가 좀 더 변별력을 많이 결정했던 기준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 생물 파트, 지구과학 파트가 똑같이 들어가는 이상 또 암기 내용들도 상당히 많죠. 이런 지엽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 그래서 약간 두리뭉실하게 또 표현이 많이 되는 이런 주제들이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서 단대부스럽게 좀 체크 포인트 잡아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구과학은 2학기 중간고사 중에서 가장 좀 난이도가 낮은 파트일 거예요. 지지시대 파트인데 거의 90%는 암기지만 이 암기하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언어적으로 풀이하느냐,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답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들도 특히 충분히 많은 또 연습 많이 좀 해줘야 된다는 거. 어쨌든 중요하지 않은 파트는 없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정리하고 정말 그만큼 시간 투자가 돼야 더 좋은 점수 얻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성적이 잘 나오면 좋아요. 1등급 잘 나오면 좋은데 성적 당연히 잘 못 나오는 학생도 있겠죠. 모든 학생들이 1등급, 모든 학생들이 100점을 맞을 수는 없으니까. 그 원인을 빨리 저희가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이런 인연에 속하죠.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원래 못해서. 아닙니다. 시간 투자가 전혀 없어요. 1학기 중간고사 때 그렇게 불이 되고 나서도 똑같은 패턴, 똑같은 시간 투자, 똑같이 기말 때 연결됐고 그러기 위해서 점수가 결과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런 점수 투표 고민 애들도 상당히 오늘 좀 나왔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분명히 자기가 부족한 걸 알고 성적을 좀 향상시킬 의지가 있는 거라면은 시간 할애가 분명히 더 필요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통합과학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이면 통합과학은 거짓말 안 해요. 노력한 것만큼 좀 더 시간 쏟은 것만큼 분명히 점수로서 보답이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성적이 선생님 저는 해도 이번에 5점밖에 못 올랐어요. 나는 한두 분점밖에 더 못 만졌어요. 그런 학생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간 투자를 더 하라는 거,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앞에서 잘 가르치고 내용, 주제, 뭐 시험 자료 정말 잘 갖다 줘도 그거 저희 머릿속에 넣는 건 학생 본인 자신이기 때문에 이런 파트들은 꼭 2학기 넘어가서는 아직 절반 남았잖아요. 좀 시간 투자가 분명히 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여름방학 때 2학기 중간고사 들어갈 때는 여름방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방학 특강 저도 이제 잡을 때는 어쩌가 됐거나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보면 집중적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 파트를 먼저 여름방학 때 개념 정리를 거의 다 끝내놓고 그리고 개학한 다음에 이제 실전적으로 문제풀이 위주 심화 정리, 그 다음에 암기 내용 정리 이렇게 좀 들어가서 좀 더 많은 문제도 많이 풀고 좀 철저하게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학 끝난 다음에 들어오면은 조금 늦은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 그 부분 꼭 인지해 주시고, 여름방학 때부터 다른 거 준비할 필요 없어요. 통합과학은 무조건 2학기 중간고사 올인하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여름방학 커리도 마찬가지로 4차 시, 뭐 수업도 많이 나오지도 못해요. 기간이 짧기 때문에. 4차 시에 걸쳐서 전반적인 2학기 중간고사 핵심 개념 정의가 완벽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대부분 강좌는 주 1회 수업으로 이런 강좌로 꾸며지게 될 거고요. 예외적으로 이제 7차 시 하는 수업도 있습니다. 주 2회로 오는 수업인데 통합과학을 한 번도 안 했다거나 아니면 2학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시부터 4차시까지는 2학기 중간고사 파트에 올인하는 그런 파트가 되겠고 나머지 5, 6, 7 같은 경우는 이제 기말고사에서 변별력을 다루게 되는 파트까지도 추가로 더 다루게 되는 시간입니다. 뭐 그만큼은 일주일에 2번 올 수가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좀 더 투자를 좀 한다면은 이제까지 배웠던 거, 잊어버렸던 거 다시 깨우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업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진 거에서 마지막 요 전체 개념 총 7회로 이루어지는 요 주 2회 화목에 저희 이제 다원학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오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요 화목날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주 1회 수업으로 4회
모든 교육과정이 똑같습니다. 물론 단대부고만을 위한 반을 따로 만들었어요. 저희 학교만의 특정적으로 저희 학교만의 자료가 또 따로 있을 것이고 전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주제 같은 것들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단대부고반 같은 경우는 단대부고서도 기출문제라든가 평가관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강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는 시간이 안 돼가지고 다른 반 들어야 되는데 라는 학생들도 단대부고에 나가는 자료 같은 것들을 충분히 더 추가로 배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이 안 된다면 다른 수업 시간 이용해도 충분히 대비 가능하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간표죠. 그래서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오전 시간대 주 7회 수업 빼고는 나머지 모두 주 1회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 파트가 되겠고요. 이 시간대 잘 이용하셔가지고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정말 필수라고 저 정말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안 된다면은 분명히 또 고생할 거예요. 개학하자마자. 그래서 미리 여름방학 때 2학기 중간고사 꼭 대비 꼭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 일단 말씀 마무리 하겠고요. 2학기 때는 더 좋은 성적 그리고 이번에 정말 만점짜리 많이 더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저 자체가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